자, 12-2. 누구니? 동현이야? 자,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bx 플러스 a 플러스 1이 0. 얘가 무슨 근 같는데? 그러면 뭐 하라는 거야? 그지? 판별식 쓰면 b는 0. 얘가 짝수공식 되겠지. 아, 그러면 b 빼기 a가 얼마다? 1이다 까지 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식에 근을 판별하라고 했잖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ab는 0인 거고, 자, 여기서도 판별하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쓰겠지. 자,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되니? 1 플러스 ab야. 맞아? 그럼 어떻게 해? 위에 있는 식을 여기다 집어 넣으라는 소리잖아. 자, b가 뭐야? a 플러스 1이야. 얘를 여기다가 싹 집어 넣어 주시면 그럼 식이 어떻게 변해? a 플러스 1이야. 맞지? 그러면 2차잖아. 그러면 2차 함수처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니? 거기에 4분의 1이니까 얼마까지? 4분의 3까지. 이해된다 안 된다?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그치? 자,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꼭지점이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최소값이야.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야? 4분의 3이야. 즉 이러한 2차 함수의 최소값이 얼마라는 거야? 4분의 3이야. 얘가 판별식인데 최소값이 4분의 3이야. 0보다 크다고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식이군. 우리 이거 판별하고 있었잖아. 이해되겠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알겠니? 자, 13-3.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어서 내가 해설도 해줬었던 거다. 그치? 맞아? 13-3 누구야? 자, 봅시다. xy에 대한 2차식. 자, x제곱 더하기. 자, 이거는 전부 다 봐라. 본인이 만약에 숙제를 안 했다 하더라도 13-3은 보세요. x제곱 더하기 xy.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니? 마이너스 6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7y 빼기 k. 자, 이거 맞은 사람 어떻게 맞았어? 내림차순에서. 그지? 자, 봅시다. 일단 x로 내림차순하면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그지? y-1의 x 그리고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7y 빼기 k잖아. 맞지?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얘를 뭐 하래? 뭐 하래? 인수분해하라고 되어 있지. 이거 우리 지난 수업 마지막 타임에 내가 해줬던 거지? 그래서 그때 정민이 너가 물어봤던 거잖아. 판별식 2번 쓰는 거. 자, 다시 갑시다. 자, 얘를 내가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돼 안 돼? 되긴 되겠지. 근데 내가 못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슨 개념을 가져오냐?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통상적인 방법은 뭘 먼저 해? 인수분해를 먼저 해. 인수분해를 하면 그냥 는영 처리했을 때 자동적으로 근이 튀어나와 버리잖아. 그치? 자, 이게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고 얘랑 플러스로 우리가 많이 쓰는 개념 아까 말했었지. x는 알파가 근이래. 그럼 뭘 인수로 갖는다 했어? 그치? x 마이너스 알파가 하나의 인수가 주어진다 했었잖아. 맞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이걸 합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원래는 인수분해를 통해 근을 구하는 게 맞아. 맞지? 근데 난 지금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야? 인수분해를 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잘 봐. 근을 알면 인수가 튀어나와. 맞니?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근만 구할 수 있다면 x 빼기 근, x 빼기 근 이렇게 처리를 해서 우리가 보통 방정식을 푸는 이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건 거지. 이거 이해 되겠니? 되겠어? 그럼 이제 문제는 뭐야? 인수분해 없이 근을 구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있어 없어? 인수분해를 전혀 하지 않고 근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아니 가능한 경우가 있다. 몇 차일 때? 2차일 땐 된다. 왜? 2차는 뭐가 있어? 근의 공식이 있잖아. 인수분해를 못 하겠어. 그럼 어떻게?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그냥 근을 빨리 계산해. 그 다음에 x 빼기 근, x 빼기 근 하면 끝인 거 아니야. 이해 되겠니? 그래서 2차인 상황에서는 그냥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을 때 근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뒤에 보면 복소수 범위에서의 인수분해 해라라는 유형이 있었을 거다.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어쨌든 자 그러면 근의 공식을 써봅시다. 어떻게 되니? 지금 x에 대한 식이니까 x는 어떻게 돼? 2분의 뭐 네모 뭐 어쩌고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나올 거잖아. 맞지? 그럼 근을 구했으니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x 빼기 2분의 네모 플러스 루트 x 빼기 2분의 네모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끝난다는 거 아니야. 맞지? 맞아? 근데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왜? 그냥 인수분해가 아니라 두 1차식의 곱이라며. 맞지? 그럼 잘 봐라. 루트가 있으면 루트 y는 y에 대한 1차식 돼 안 돼? 얘 y에 대한 1차식이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근의 공식을 통해서 x 빼기 근, x 빼기 근으로 인수분해하는 건 가능해. 근데 문제는 뭐가 아니야? 1차식이 아닌 거야. 맞아? 그러면 1차식이 되려면 누가 사라져야 돼? 루트가 사라져야 돼. 그럼 루트를 없애는 방법은 뭐라 했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 무슨 식이다? 얘가 무슨 식이면 돼? 얘가 완전 제곱식이면 루트는 자동으로 삭제잖아. 그러면 1차식이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되겠니? 근데 x에 대해서 근의 공식을 썼어. 그때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판별식이라고 부르지. 아, 그러니까 x에 대한 판별식이 뭐여야 돼?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루트가 사라지면서 1차식이 될 테니까.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러면 저 주어진 식에서 판별식 써봅시다. 어떻게 되니? y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뭐 마이너스 6y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될 거잖아. 맞지? 자, x에 대한 식에다가 완전 제곱식을 썼기 때문에 아니, x에 대한 대식에 판별식을 썼기 때문에 x는 더 이상 있으면 돼, 안 돼? 없어. 그럼 누구만 남아? y만 남아. 그럼 얘는 y에 대한 2차 식이잖아. 그런데 얘가 무슨 식이 돼야 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근데 완전 제곱식이 되면 무슨 근을 가져?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가져. 아,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우리가 구해낸 이 y에 대한 식, 여기에다가 뭘 또 해? 또 판별식을 써. 그럼 그게 얼마이면 되는 거야? 얘가 0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의 판별식이 0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그러면 누가? 루트가 사라지면서 얘가 x 빼기 1차식 근, x 빼기 1차식 근 하면서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알겠지? 얘는 누차 말하지만 너무 빈출이라 우리 모의고사에도 나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알겠지? 아이고. 자, 15 더하기 3 누구니? 어떻게 했어? 그치. 잘했네.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맞아? 그럼 이제 얘만 구하면 되잖아. 이거 어떻게 구해?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4. 알파 베타 얼마? 1이지. 그러면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가 얼마? 1이지. 그러면 루트 알파 제곱하면 알파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야? 그냥 곱셈 공식이지. 말을 조금 바꿔보면 이 얘기인 거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고 ab가 1일 때 a 플러스 b 값 구해라. 이거랑 같은 말인 건 거니까. 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16-1. 자, 이건 누굽니까? 아, 괜찮아? 자, 그러면 18-2로 갑시다. 안 해도 되고? 오케이. 22-3으로 갑니다. 자, 22-3 확인해 보시고 맞은 사람은 안 봐도 된다. 다만 틀렸거나 안 푼 사람들은 다 보세요. 이 잘못 보고서 얘 3-1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공수 1에서도 엄청 나옵니다 이거. 자, 보면 뭐라고 돼 있니?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잖아. 맞지? 맞아 아니야? 얘가 근해 공식을 잘못 봤대. 뭐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에 뿔마 b제곱 마이너스 ac. 지금 뭐야? 아까 말했던 짝수 공식이랑 섞였지. 맞아? 너 잘못 봤던데 뭐라고 되어 있어? 뭐라고 되어 있니? 자, 이렇게 잘못된 식을 통해 풀어낸 게 뭐야? x제곱 px 플러스 q는 0. 얘를 풀었더니 근이 뭐가 나왔다?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하니? 방정식을 주고 근을 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뭐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잘 봐. 이런 걸 어떻게 하냐 보면 얘 입장에서는, 신원이의 입장에서는 얘가 근이야. 맞지? 맞아? 그리고 계산해낸 결과가 얘도 근인 거잖아. 그러면 잘 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요 어쩌고 저쩌고 요식 있지. 얘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 저쩌고 이 두 개가 신원이가 생각하는 근이야. 맞지? 이걸 통해서 얘가 구해낸 근이 뭐냐면 2분의 2 플러스 i랑 2분의 2 마이너스 i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잘 봐. 얘는 얘가 생각하기에 이게 근이야. 그래서 그렇게 결과를 내봤더니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얘랑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해돼 안 돼? 맞지? 이 식을 통해서 얘를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얘랑 같은 값이 돼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얘가 이건지 얘가 뒤에 있는 건지 알아 몰라? 그건 정확히 모르지. 왜? A, B, C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맞아? 대신에 뭔 확실히 알아? 얘네 둘을 더한 것과 얘네 둘이 더한 건 그건 같아야 돼. 이해되겠어? 얘네 둘을 곱한 것과 얘네 둘을 곱한 건 같아야 돼. 그렇게 A, B, C를 가져오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그럼 해봅시다. 저 앞에 있는 거 두 개 곱하면 얼마니? 4A 제곱분의, 자, 곱을 먼저 해봅시다.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요 루트 안의 식이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지. 아, 그러면 누가 남아? 그냥 AC만 탁 남아야 되잖아. 맞지? 그럼 이거 약분하면 얼마야? 4A분의 C가 이 신원이가 생각하는 두 분의 곱인 거야. 그렇게 구해낸 두 개의 곱이 얼마야? 4분의 5여야 돼. 그래서 얘들이 무조건 같아야 된다고요. 이해되겠지? 아, 그러면 C라고 하는 건 뭐야? 5A인 거야. 정확한 값은 안 나오지. 대신에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문자 통일을 시키겠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문자 통일 시켜놓고 A, B, C를 전부 다 A로 표현하면 싹 다 A 날릴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뭐가 돼? 그냥 방정식 하나 만들어지잖아. 그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얘네들을 합해봅시다. 그럼 얼마야? 2A분의 루트 날라갈 거잖아. 마이너스 2B지.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얘네들 더하면 얼마야? 그거 얼마야? 2인 거야. 아, 그러면 B가 뭐다? 마이너스 2A다. 이렇게 나오면서 문자가 통일이 된다고요. 이해되겠니? 그러면 원래 식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식이 뭐였어? 원래 맨 처음에 식이 뭐야?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잖아. 맞지? 얘가 0인데 맞아. 여기다가 다 쭈르륵 집어넣어봐라. 어떻게 돼?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5A는 0이야. 맞아? 그럼 A가 날아가면 식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니? 맞아? 맞아?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구하래? 원래 근이 얼마야 그러면? 써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되니? 그럼 얼마 나와? 1 플러스 마이너스 2i 그게 나오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차피 영상 계속 올릴 거고 질문 있으면 메시지 보내셔도 되고 그리고 그 특강 시작하면 아니다 이거는 저기 주합까지 오면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자 일단 계속 나갑시다. 23-2 누구니? 자 봅시다. 23-2 얘도 틀린 사람 봐라. 뭐라고 되어 있어? fx는 0의 근이 뭐래? 알파랑 베타래. 알파 베타입니다. a, b가 아니라. 그럼 뭐라고 돼 있어? 3알파 마이너스 2와 얘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을 찾으라는 거잖아. 맞니?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근이라는 거에 정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이 뭐야? 근의 정의가 뭐니? 뭐죠? 2차 방정식일 필요도 없지. 뭐라고? 방정식에서 뭐를 성립해? 등식, 등호를 성립하게 해주는 그 값. 무슨 말이야? x 빼기 1은 0이다. x값 얼마? 1. 1을 제외한 다른 값은 이거 등호 성립해 안 해? 안 해.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정의로서 얘를 접근을 하면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 그럼 무슨 말이야? f 알파가 얼마야? 0인 거야. f 베타가 얼마인 거야? 0인 거라고요. 맞지?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뭐 구하래? 뭐 구하래? 3알파 마이너스 2와 3베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찾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찾으라는 거야? f 안에 x에 대한 어떠한 식이 있는데 그 x에 이거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놈을 찾으라는 건 거잖아. 이거 이해되겠니? 그럼 잘 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f는 자 지금 맨 처음 시작할 때 2차 방정식 fx는 이라고 써져 있지. 맞아? 맞아 아니야? 그 f랑 밑에 보기에 있는 1, 2, 3, 4, 5번에 있는 그 f랑 같은 f야? 다른 f야? 같은 f야? 다른 f야? 같은 f야? 다른 f야? 뭐 1번에 보면 f 안에 3x 빼기 들어가 있고 2번에는 3x 플러스 2가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앞에 조그맣게 써져 있는 요 f랑 맨 처음에 주어진 이 f랑 같은 f야? 다른 f야? 같은 f지. 맞아? 새로운 식을 가져온 게 아니야. 그냥 이 f라고 하는 안에 이 식만 내가 조금 바꿨더니 근이 바뀌었다는 것 뿐인 거잖아. 맞아? 근데 어쨌든 저 f라고 하는 애는 동일한 f지. 맞아? 그 말은 뭐야? 얘를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알파랑 베타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근의 정의니까. 이해되겠니?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자, 잘 보세요. 이런 겁니다. F라는 식이 있어. 이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 뭘 집어넣어? 3알파 마이너스 2를 탁 집어넣어야 돼. 맞지? 맞아? 얘를 집어넣는데 그 결과가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돼야 돼. 그래야 근이잖아. 근데 이 F는 누구만을 근으로 가죠? 이 F라고 하는 애는 누굴 근으로 가죠? 아니. 무슨 소리야? 요 F랑 이 F랑 같은 F잖아. 이 F가 근으로 갖는 거는 알파랑 베타밖에 없어. 근데 3알파 플러스 마이너스를 요 안에 넣었을 때 0이 됐다는 소리는 3알파 마이너스 2가 알파로 바뀌게 되는 식을 찾으라는 거 아니야. 왜? F를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알파밖에 없으니까. 이거 이해되겠니? 3알파 마이너스 2가 근이기 때문에 F 3알파 마이너스 2가 0이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3알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알파로 바뀌면서 F 알파는 0이다. 얘만 성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건 뭐야? 3알파 빼기 2가 알파로 바뀌게 하는 그 식을 찾으라는 거야. 그 X 안에, 그 F 안에.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 그러면 자, 잘 봐라. 뭐 3번 봐봐. 3번 뭐라고 되어 있어? 3분의 X 플러스 2는 0이잖아. 자, 여기다가 내가 3알파 빼기 2를 넣었다 쳐. 3알파 빼기 2를 넣었어. 그랬을 때 얘가 알파나 베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다고. 왜? F를 0 만들어준 건 알파랑 베타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 안 돼? 그러면 4번을 봐라. 뭐라고 되어 있어? F에 3분의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여기에 X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어? 3알파 마이너스 1을 넣었다고 쳐봐. 그럼 얘가 이렇게 싹싹 나눠지지. 그리고서 3을 약분해주면 어떻게 돼? 0이 되는 게 아니라 F 알파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0인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 식에는 3알파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최종적으로는 0이 나온다. 그러니까 4번이 얘를 근으로 갖는다라는 건 거야. 가연아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 얘를 활용하는 문제는 너네 이제 방분의식 가면 많이 나올 거라서 그때에 또 설명이 들어가긴 할 겁니다. 이해 안 되면 또 질문해야 된다. 얘도 엄청 빈출이야. 자, 어느덧 마지막이다. 그냥 1번을 해줄게. 대표 말고. 자, 24-1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 x제곱 플러스 플러스 얘가 뭐래? 그러니까 이게 그 근의 부호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것도 되게 상식적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잘 봐. 너 복소수는 크기 비교가 돼야 안 돼. i는 0보다 크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복소수는 기본적으로 크기 비교가 불가능한 거야. 다시 말하자면 크기가 비교할 수 있는 숫자가 실수인 거야. 알겠지? 그럼 잘 봐. 지금 두 근이 모두 양수래잖아. 애초에 양수라는 게 뭐야? 기준이 뭐야? 0보다 크냐 작냐 아니야? 즉 뭐가 있어? 크기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근이 부호가 있다? 일단 기본방으로 무슨 근? 근의 부호가 있다? 그럼 무조건 실근. 그럼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판별식은 0 이상부터 가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은 0 이상이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두 개의 근의 부호가 얼마라고요? 부호가 뭐라고? 두 근이 모두 뭐래? 양수라고 하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 차 방정식에서 근의 부호를 물어본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뭘 따진다? 판별식과 그리고 뭐겠어? 뭐겠어? 두 근의 합? 두 근의 얘로 판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가잖아. 왜? 두 개의 근이 양수면 두 근의 합은 뭐야? 양수야. 근과 계수 쓰면 두 근의 합이 뭐야? 아니, 근과 계수를 써보면 두 근의 합이 뭐야? 2에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가 양수여야 된다고. 두 근이 양수니까.
양수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두 개의 양수를 곱하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근데 두근의 곱이 k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도 0보다 큰 거야. 그래서 세 개의 뭐 범위를 만족하는 걸. 자, 또 갑니다. 저 세 개의 범위가 동시 만족이야? 따로야? 아니지. 두근이 모두 양수려면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돼.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이렇게 했는데 두근의 곱이 음수가 나왔어. 그럼 둘 다 양수일 수가 없잖아. 그럼 무조건 세 개가 동시 만족이지. 그거 뭐 하라는 거야? 수직선에 뭐 해? 범위 다 그려놓고서 공통범위 뽑으란 소리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근의 부호를 묻는 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일단 판별식부터. 그리고 누구? 합과 곱의 부호를. 오케이? 그러면 양수냐 음수냐 이건 어떻게? 이건 그냥 그때그때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음수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두 근의 합이 0보다 작다. 곱은 두 근의 양수겠지. 그리고 만약에 두 근의 부호가 갈렸대. 두 개의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했어. 그럼 잘 봐. 양수랑 음수를 더하면 무조건 양수야? 무조건 음수야? 그때는 뭐해? 합은 그냥 안 보는 거야. 대신에 곱이 0보다 이것만 보는 거고. 이해되겠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